자,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요 갈래 몇 줄 치세요. 고려가요. 일단 고려가요 알고 가시고, 자, 성격은 연가적 민요적인데 뭐 연가는 사랑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자, 민요적은 넘어가도 되고, 자, 형식의 별빛입니다. 전 13년에 달거리 노래래요. 가로치고 월령체라고 해주세요. 월령체. 우리 월은 1월, 2월, 3월, 4월, 5월 할 때 그 월이야, 얘들아. 그래서 월마다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는 거야. 됐지? 그리고 주제는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래. 송축이 뭐야?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뭔가 기원하는 거. 그리고 연모는 사랑입니다. 자, 특징에 1, 2번 묶어주고 별표. 첫 번째는 달거리 월령체 노래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세시풍속이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 민족이 행했던 뭐야? 명절이나 풍습 같은 거야. 알겠니? 그리고 화자의 정서를 나타낼 거고, 자, 이것도 3번도 별표. 분연체의 형식과 연이 구분된다는 거야.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후렴구가 나올 겁니다. 후렴구. 자, 근데 또 쓰자. 이 후렴구는 어떤 특정한 의미나 뜻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후렴구를 통해 화자가 뭐 어떤 정서를 드러낸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전편에 일관된 정서가 아닌, 이 뭔 소리일까? 1년부터 13년까지 등장하는 화자의 정서가 쭉 똑같지 않다고. 알겠지? 똑같지 않고, 자, 밑줄 각 연의 독자적인 정서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연마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자, 그리고 5번 별표.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를 통해 끊어주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낼 거야. 자, 5번은 이따 우리가 작품 분석할 때 나올 겁니다. 6번 은유법, 직유법, 영탄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이 나타날 거예요. 수사법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 이따가 다 봅시다. 자, 그리고 의의는 1번만 별표 치면 돼. 잘 들어. 현존하는 이 뭐예요? 현재까지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끊어주세요. 달거리 월령체 형식의 고려가요예요. 그러면 얘들아 조심할 점. 고려가요 동동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가요다. O야 X야? X야. 알겠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슨 형식의 고려가요? 월령체 형식의 고려가요야. 알겠지?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돼. 그래서 요거 있지, 요거 네모를 쳐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체크했으면 여기부터 살펴볼게. 자, 잠깐만. 너네 오른쪽 페이지야, 오른쪽 페이지. 여기 봐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자, 그러면 월령체가 대체 뭡니까? 자, 월령체란 달거리 노래라고 부릅니다. 자, 밑줄 치세요. 월령체는 달거리 노래라고 불러요. 즉 1년 12달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각 연을 나누어 부르는 것으로 밑줄 내용상 세시풍속과 관련된대. 그러면 각 월마다 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풍습이 나올 거라는 거야. 자연기후, 명절놀이, 민속행사 등을 반영하면서 서정적으로 노래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별표. 동동에 나타난 세시풍속의 종류를 살펴봅시다. 동동에 나타난 세시풍속. 잠깐만요. 자, 보자.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읽어보기는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국어 과목은요, 읽는 걸 귀찮으면 끝이에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는 과목이에요, 국어는. 자, 첫 번째 연등제. 이때가 연들 무슨 가요야? 고려가요지. 그러면 고려시대 때 중심 종교가 뭐였는 줄 아세요? 중심 종교? 불교거든? 그래서 매년 연초에 뭐를 했을까? 연등회 또는 연등제라고 하는 불교 행사를 해요. 불교 행사. 알겠지? 그래서 자, 연등제는 2월 보름에 등에 불을 켜고 부처께 복을 피는 풍속이래. 여기만 밑줄 치자. 등에 불을 켜고 이런 것만. 자, 이제 두 번째 단오날입니다. 5월 5일로 단오떡을 해먹고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하는 풍속이래요. 그 다음에 유두 음력 6월 달에 여인들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에 머리를 감고 그 밑줄쳐 빛을 멀리 던져 액땜을 하는 풍속이래. 액땜이 뭐야? 재수 없는 거, 안 좋은 것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던져버린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 빛 있지? 빛이 나올 거야 이따가. 백중 음력 7월 달로 승려들이 제를 설하여 부처를 공양하고 여기 밑줄 남자 여자들이 모여 온갖 음식을 갖추어 놓고 즐겁게 노는 거래. 그다음에 한가위는 아시죠? 한가위는 음력 8월 달로 가을에 거둔 곡식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입니다. 자, 중앙절은 음력 9월 달로 자, 각 가정에서는 국화전을 부쳐 먹는데요. 그럼 부침개에다가 무슨 꽃 붙인 거야? 국화꽃 붙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선비들은 교회로 나가서 술 먹고 논다고 한답니다. 자, 이게 이 작품에서 나오는 세시풍속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왼쪽에 얘들아 1등급 노트 와보자. 왼쪽에 1등급 노트 와보자. 이 작품이 고2 때 웬만하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거 볼 겁니다. 자, 전체 구성 잠깐 봐보세요. 여기 전체 구성 잠깐만 봅시다. 자, 전체 구성은 달에 따른 세시풍습을 중심으로 밑줄입니다. 송도에 또는 뭐라고 하냐면 송축이라 그래. 써놔. 자, 송도 또는 송축의 성격을 가진 서사 1년과 끊고 자, 사랑하는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표현하고 있는 본사 12개 연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총 몇 개 연이에요? 13개 연이에요. 13개 연. 오케이? 자, 일단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이거 다 암기하는 거 일단 아니야. 자, 그래서 서사가 몇 연이야? 1년이야. 그리고 본사 여기부터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해서 본사라고 쓰세요. 서사가 1년이고 2연부터 끝까지가 우리가 본사라 그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소재, 주제, 세시풍속 다 배울 거예요. 작품하면서 다 들어갈 거야. 자, 일단 총 13개 연으로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잠깐만. 자, 요거는 얘들아 별표 다 치세요. 요거는 미리 딱 체크하고 가는 게 훨씬 편해. 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비유적 표현 별표 3개. 후렴구 별표 3개. 자, 잘 들으세요. 임을 비유한 게 있고 화자를 비유한 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임을 비유한 게 두 개래요. 등불 몇 월이야 지금 몇 월? 2월이지. 아까 2월에 어떤 세시풍속 한다 그랬지? 연등제. 그죠? 그럼 길거리에다가 뭐 밝혀요? 등불 밝히죠. 맞나요? 그래서
임의 훌륭한 뭐를 비유한 거래? 인격이래요. 인격 또는 인품 또는 인성. 자, 그다음에 들외꽃 아는 사람. 꽃의 종류야, 꽃의 종류. 3월 달에 들외꽃. 진달래꽃이야. 알겠지? 진달래꽃. 자, 이것은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했대. 그럼 이거 뭐 비유한 거야? 뭐, 알겠지? 외모를 비유한 거예요. 됐지? 그러면 실제 고2 때 요 작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너네 학교 선생님 맘이지. 그치? 근데 많이 나오는데 이 두 개를 바꿔치기 한 경우가 꽤 많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는 이 두 개를 가지고 뭐로 얘기한 거야? 화자로 얘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화자. 빛, 바릇, 절에. 일단 어렵죠? 빛 자체는 뭔지 알겠지? 머리 빗는 빛이야. 그럼 아까 세시풍속 중에 유둔날에 빛을 빚고 뭐 한다 그랬어? 버려버린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 맞아? 그래서 이 빛은 임에게서 버림받은 화자의 모습을 비유한 거래. 그럼 이 작품도 결과적으로는 임하고 화자가 사랑하다가 이미 떠나간 거네. 맞니? 두 번째, 바릇은 이따 배우겠지만 나무야. 나무까지. 오케이? 그리고 저는 이따가 배울 젓가락이야. 젓가락. 됐지?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개를 우리가 배울 건데 이 세 개는 전부 다 임에게서 버림받은 화자의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후렴구의 의미와 역할을 보겠습니다. 자, 각 연마다 아의 동동달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밑줄. 이때 동동은 북소리를 본뜬 의성어래. 그래서 각 연을 구분하면서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키는 것이지. 자, 이제 옆에다 쓰세요. 단 시적 화자의 정서와 관련성은 적다. 알겠니? 시적 화자의 정서와는 관련이 거의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단 화자의 정서하고는 관련성이 적다. 됐어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작품 들어가 본다. 자, 1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1년, 2년 이렇게 갈게요. 자, 잘 집중하세요. 자, 1년부터 가보자.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서사. 여기다가 크게 서사. 자, 먼저 읽어보고 옆에 현대어풀이도 같이 볼 거예요. 현대어풀이랑 같이 보면서 할 거야. 덕을한 곰비에 밭짚고 복을한 림비에 밭짚고 덕이여 복이라 톤을 나라 오소이다. 자, 옆에 현대어풀이 봐봐. 덕은 뒤에 받치었고 복은 앞에 받치우고자 하노니 여기. 자, 덕이여 복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러 오십시오. 일단 나왔습니다. 아의 동동다리. 자, 먼저 얘들아 곰비에 있지요. 곰비에.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곰비에. 자, 별표 쳐놓고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이 곰비에는 신령님이에요. 이 나라가 믿는 신이야. 이 나라가 믿는 신. 신령님. 자, 그리고 보그란 림비에 밭짚고. 자, 요거 별표. 자, 림비에는 왕이야, 왕. 그래서 임금이라고 써주면 돼. 임금. 자, 임금입니다. 이거를 뒤, 앞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신령님께 덕을 바치고
임금님께 복을 바친다는 거야. 그래서 덕이여 복이라 써있죠. 덕이며 복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러 오십시오. 그죠? 덕과 복을 받으러 오십시오 라는 겁니다. 자, 아의 동동다리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묶고 이게 송축이야. 송축. 신령님과 임금님의 덕과 복을 기원한다는 거야. 알겠지? 신령님과 임금님의 덕과 복을 기원한다고. 이런 걸 두 글자 뭐라고 한다고? 송축이라 그래. 송축 또는 송도. 써줄까? 송축 또는 송도. 그럼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응? 2연부터는 사랑 이야기가 되거든? 근데 갑자기 1년부터는 신령님과 임금님한테 뭘 바친대. 그러면 이 서사 부분하고 본사 부분이 내용이 비슷해? 이질적이에요? 이질이 뭐야? 서로 다르다는 거죠? 서로 다르죠, 내용이. 맞아? 고려가요는 원래는 궁중노래일까 민간노래일까? 고려가요는? 얘들아 참여 좀 해. 어? 참여를 좀 하라니까. 오케이? 자, 고려가요는 궁중노래일까 민간노래일까? 민간노래야. 쌤이 얘기했잖아. 고려가요는 작자가 있어. 주로 작자가 미상이야. 작자가 미상이죠. 그러니까 주로 민간노래라고. 민간노래인데 신령님과 임금님이 나왔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노래가 궁중노래로, 궁중가요라 그래. 궁중노래로 편입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놔봐. 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유는 민간의 가요가 궁중의 가요로 편입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서사 부분에 갑자기 뭐야? 임금님께 뭐를 바칩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본사부터는 이제 임금 이런 게 안 나와. 그냥 사랑 이야기만 쭉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꼭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아의 동동다리. 이걸 무슨 구라 그랬죠? 후렴구. 그리고 동동다리. 이거는 북소리를 흉내는 거니까 무슨 어야? 의성어. 끝. 자, 이렇게 하면 돼. 서사 부분이 이게 끝이야, 얘들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이제 우리 2연. 여기부터가 뭐예요? 본사야. 이제 2연부터 마지막까지 본사야. 자, 해보자. 정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정월, 날인물은 아의, 어저 녹저 하는디, 누릿 가운디 나곤 모마 하울로 널셔. 아의 농동다리. 자, 현대어풀이 여기 봐봐요. 현대어풀이. 1월 정월이 1월이야. 1월에 냇물은 얼려 녹으려 하는데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한다 이거야.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 몸이여 홀로 살아가는구나. 자, 여러분들 1월에서 체크할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요겁니다. 날인물은 이렇게 묶어봐. 자, 그리고 별표 치시고. 이거 뭐야? 현대어풀이 보니까 뭐예요? 냇물. 자, 냇물은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한데, 그러면 이 냇물은 지금 변화가 있어. 이렇게 하세요. 변화 동그라미 하면 돼요.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니까 변화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이거는 인간사야 자연사야? 이 냇물이는? 자연사죠. 네,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여기 가볼게. 자, 세상 가운데 태어난 나는, 화자 나는, 내 이 몸은 하울로,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 몸하 이 별표. 이 몸하는 뭐냐면 화자야. 시적 화자라고. 자, 그럼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저렇게 변화가 있는데 화자는 어때?
혼자 있지. 내가 기다리고 내가 사랑하는 임은 내 옆에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면 화자는 현재 변화가 없는 거야. 여기서 변화가 없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내 옆에 사랑하는 임이 와 안 와? 안 왔다고. 알겠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사야 인간사야? 인간사죠. 그러면 자연사와 인간사를 뭐 하고 있죠? 대조하고 있어요. 알겠니? 자, 그럼 이 대조의 기법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이고,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얘들아? 여기다 쓸게. 화자의 외로움을 더 부각시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떤 특정 장소에 갔더니 죄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커플들밖에 없어. 커플. 그러면 괜시리 내가 무슨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게 대조야. 그게 대조. 알겠니? 나는 혼자 있는데 쟤네들은 커플이니까 나는 괜시리 어때요? 욕도 나오고 짜증도 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게 대조인 거야. 그래서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와 그런 화자의 상황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됐어? 끝! 1월은 이게 끝이야. 자, 이제 우리 2월로 넘어가자. 자, 2월로 넘어갈게요. 자, 2월, 3월 이제 보겠습니다. 잠깐만. 해보자, 이제. 자, 일단 읽어본다. 2월 보름에 아의 높이현 등불 다보라 만인을 비추실 즈이셨다. 자, 이제 현대어플이 여기 봐보세요. 봐봐요. 내 임은 2월 보름에 높이 켜놓은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로구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할 거 딱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일단 등불 있지, 등불. 이거 왜 이렇게 묶으세요? 등불. 자, 그럼 우리가 등불에서 체크할 거 딱 2개. 첫 번째, 어떤 세식 풍속과 관련될까? 등불 켰으니까. 연등제. 오, 고마워요. 연등제. 연등제, 연등회 상관없어. 제든 회든 상관없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거. 임에 뭐를 비유한 걸까? 인품을 비유한 거예요. 자, 인품 체크하세요. 외모 이러면 안 돼. 임의 인품. 그러면 임의 인품을 비유했다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밑에 만인들을 비추신 되잖아. 맞습니까? 끝. 얘들아, 끝. 자, 이제 밑에 3월 가보자. 3월 나며 개한 아의 만춘 들외꼬지여 님이 불올즈을 디뎌나셨다. 자, 여기 현대어플이 봐보세요. 자, 3월 지나면서 피나 늦봄 진달래꽃이요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가지고 나셨구나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키워드 뭐밖에 없어요? 만춘 들외꼬지여. 자, 이게 무슨 꽃? 허재용 무슨 꽃? 무슨 꽃? 진달래. 그래, 진달래꽃. 자, 그럼 별표 쳐놓고. 자, 진달래꽃이니까 이거는 임의 뭐를 비유한 거라 했죠? 외모를 비유. 임의 외모를, 외적인 모습을 비유했다고. 됐어? 왜냐면 밑에 써있잖아.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셨다. 됐습니까? 이게 외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2개 뭐 하면 돼? 이거 나만 할게. 나만 쓸게 이거는. 이거 2개 뭐 하라고? 비교해 주라고. 알겠지? 등불은 인품이고 진달래꽃은 외모야. 근데 조심할 점. 임이 아니고 이게 화자라고 써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화자의 인품, 화자의 외모 이러면 안 돼요. 됐지? 자, 그래서 그거 잘 체크하시면 돼. 끝. 자, 3월은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월, 5월로 넘어갈 거야. 4월, 5월로 넘어갈게요.
자, 4월 가보자. 4월 아닌 이저 아으 오실쇼 곧골이세요. 묻습다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신려. 자, 현대어플이 봐봐. 4월을 잊지 않고 아니 잊지 않고 아 오셨구나 꾀꼬리세요. 어찌하여 녹사님은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시는가? 자,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쓰지 말고 봐봐요 이거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고려시대죠. 자, 고려시대 때는 당연히 과거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귀족들은 과거를 응시해서 과거에 합격해 관직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따지면 공무원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과거를 통해 합격한 사람들을 관료라고 합니다. 관료 또는 관리라고 불러요. 자, 사극 본 사람은 알겠지만 고려든 조선이든 관리들이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니거든.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얘들아? 관복 또는 공복이라고 불러. 알겠지? 자,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4개였어요. 4개. 자, 단, 비, 녹이라고 했습니다. 자색, 단색, 비색, 녹색 4가지 색깔을 입은 거고 자색으로 갈수록 품계가 높은 거야. 고위 공무원이라고. 열로 내려갈수록 품계가 낮은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단비녹 할 때 요거랑 관련성 있는 게 저기서 뭘 것 같아? 빨리 찾아봐. 4월에서 쌤이 이걸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맞지? 그럼 요거랑 관련성 있는 게 저기 어떤 시어일 것 같아? 그치? 녹사야. 알겠어? 녹사. 자, 일단 시작해 볼게.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곧골이새야. 자, 별표. 이 곧골이새가 뭐래요? 꾀꼬리새요. 꾀꼬리새. 꾀꼬리새. 그러면 4월만 되면 잊지 않고 꾀꼬리새가 온대. 알겠어? 자, 그러면 써보자. 얘는 인간사야, 자연사야? 자연사. 오, 고마워요. 자연사. 근데 묻습다는 무슨 일로 어찌하여 녹사님은 녹사 이제 별표. 녹사 별표. 그러면 녹사는 뭘까? 엿다 쓸게요. 임이야. 임. 그리고 임은 단순한 일반 사람이 아니고 뭔 것 같아? 관리 또는 관료인가 봐. 알겠지? 자, 헤이 재준아. 근데 잘 조지 마. 응? 자, 그러면 고려시대 때 과거 제도의 응시 자격 중 안타깝지만 남성과 여성 둘 다였을까요? 남성만이었을까요? 남성만 과거를 응시할 수 있었어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녹사는 관리를 말하는데 임이고 당연히 성별은 뭐겠니? 성별은 남성이야. 남성.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 말즉슨 시적 화자는 무슨 성이겠어? 남자가 남자 기다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지? 시적 화자는 남자야 여자야? 그치.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에서 이것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합시다. 다시 와봐. 4월만 되면 잊지 않고 저놈의 꾀꼬리새는 온대. 근데 내가 기다리는 녹사님은 나를 잊고 안 오신다는 거야. 됐나? 그럼 마찬가지 자연사와 인간사를 뭐하고 있죠? 자연사와 인간사를 또 그죠? 대조하고 있는 거야. 대조. 그러면 이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이 마찬가지 어떻게 돼요? 더 부각되는 겁니다. 됐나? 자, 화자의 외로움이 더 부각되고 있다. 아이고. 화자의 외로움이 부각된다. 자, 화자의 외로움이 더 부각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연사, 인간사 대조한 게 몇 월이야? 응? 정월이 1월이었잖아. 자연사, 인간사 대조한 게 1월. 냇물.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몇 월? 꾀꼬리한 거 4월. 됐니? 1월하고 4월은 자연사, 인간사 대조한 거야. 자, 이제 우리 5월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자. 자, 5월 5일에 수린날에 아침 약은 즈문일 장존하샬 약이라 받침노이다. 자, 옆에 현대어 봐보세요. 5월 5일에 단오날 아침 약은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이기에 바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체크할 거 수린날 아침 약은 요거 이렇게 자리 없으니까 이제 밑으로 쓸게요. 저는 이렇게 쓸게요. 두 개야, 두 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딱 두 개. 첫 번째 뭘까? 세시풍속이 나왔잖아, 얘들아. 무슨 날 나왔어? 저 무슨 날? 단오날이야. 저 수린날이 단오야, 단오날. 세시풍속 일단 언급됐고, 이 단오날 아침에 약을 먹는데, 응? 약을 먹는데, 그리고 이 약은 화자인 자기가 먹는 거야? 임한테 바치는 거야? 임한테 바치는 거래. 알겠지? 그래서 자, 두 번째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의미해요.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즈문이라는 거는 즈문힐이라는 거는 천년이야, 천년. 숫자 1000년. 그러면 장존하샤를 뭘 것 같아? 무병. 병 안 드시고 무병 장수하십시오. 알겠지? 무병 장수하실 약이라 바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5월 5일은 여기 끝. 여기 끝이야. 요거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6월 가자. 이제 6월 갑시다. 잠깐만. 자, 6월 보고 7월 달로 갈 거야. 자, 볼게요. 6월 보름에 아으별의 발현 빛 다호라. 돌아보실 님을 적곰 존니노이다. 자, 옆에 현대어 보십시오. 6월 보름에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그래도 돌아보실 님을 잠시나마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3개 정도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 6월. 시옷이 뭐냐면 나중에 너를 중세국어 들어가면 배울 거야. 고1 때. 자, 6월은 일단은 이렇게 쓰세요. 유둔날. 그럼 이거는 세시풍속이다.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아까 유둔날 뭐 한다 그랬어? 머리 감고 빗으로 뭐해? 머리 빗지. 그리고 이 빚었던 빚 어떻게 한다 그랬어? 갖다 버린다 그랬죠. 자, 별애가 벼랑이야, 벼랑. 여기에 버려버린 빚 같구나. 자, 비. 별 붙이세요. 그러면 임께서 오케이? 임이든 뭐 누구든 어쨌든 누군가가 빚을 빚어가지고 벼랑에 갖다 버렸대. 근데 버려진 빚이 마치 뭐야? 자기 같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씁니다. 이 빚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를 비유한 거야.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을 꼭 써놓으세요. 왜냐면 3번 나올 거야.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를 비유한 게 3번 나올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빚입니다. 그러니까 좀 웃기지 않아? 분명히 저 5월 달에는 뭐였어? 임에게 뭘 갖다 바쳐? 약을 갖다 바치고 정성과 사랑을 보였지. 근데 갑자기 밑에 뭐하고 있어? 원망하고 있잖아. 맞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배웠잖아. 각 연마다 화자의 정서가 일관적이지 않다고요. 알겠지? 각 연마다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할 때 쭉 똑같지 않아.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봐봐.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를 비유하는데 그래도 나는 님을 존니노이다. 자, 존니노이다 밑줄. 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님을 따르겠습니다는 거는 바로 화자의 임에 대한 뭘 맹세합니까? 사랑을 맹세한 거예요. 자, 화자의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맹세했다.
단순히 원망의 정서만 나온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저 버려진 빛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을 따를 것이다. 알겠죠? 자, 이게 6월 달이다. 자, 그 다음에 7월로 가보자. 7, 8월. 7, 8월. 자,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7월 달 한번 읽어봐봐, 얘들아. 현대어플이 쪽 봐봐. 자, 슬슬 해봅시다, 이제. 기다려봐. 자, 봅니다. 7월 보름에 백종 배하야 두고 님을 한디 여가죠. 원을 비읍노이다. 자, 옆에 현대어플이 봐봐요. 7월 보름에 백종을 버려놓고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뭘 빈다는 거예요? 소원을 빈다는 거겠죠? 맞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체크할 거 한 3개 정도 됩니다. 3개 정도. 자, 일단 7월. 자, 이때 백중날이에요. 백중날. 그럼 이것도 세시풍속이야. 아까 기억 잘 안 나겠지만 백중날에 뭐 한다 그랬지? 여러 음식들을 쫙 장만해 놓고 남자 여자가 어우러져서 음식을 먹고 노는 시간이래. 됐니? 자, 그럼 봐봐. 7월 백중날에 배하야 두고 여러 음식을 장만하고. 그러면 이 음식을 장만하는 거는 백중날에 하는 풍습이래요. 그죠? 근데 이제 밑에 봐봐. 님을 흔디 여가죠. 원을 비움노이다. 이거 뭘 것 같아? 현대어플이부터 봐봐.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소원을 비웁니다. 보이니? 그러면 이 음식을 누구와 함께 즐기고 싶은 거야? 그치? 임과 함께 즐기고 싶은 거야. 맞죠? 또 그러고자 소원을 빈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밑줄 쳐. 이게 화자의 궁극적 소망이야. 화자의 궁극적 소망이자 소원입니다. 됐어? 화자의 궁극적 소망.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이거를 했다는 거는 일단 화자 옆에 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임의 부재를 인식하는 거야. 임의 부재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8월로 갑니다. 자, 8월로 갑니다. 자, 8월 보름은 갑의 날이 마른 님을 매셔놓군 오늘날 갑에 샥다. 자, 일단 8월 달이면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오케이? 한가위. 현대어플이 봐봐. 자, 8월 보름은 한가인 날이지만 임을 모시고 지내야 오늘이 뜻깊은 뜻 있는 한가위 날입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체크. 갑의 세시풍속 한가위. 송편 먹고 음식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도 지내고 조상진한테. 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밑줄 쳐. 자, 그리고 별표. 이거 현대어플이 다시 봐봐, 얘들아. 현대어플이 다시 봐봐. 임을 모시고 지내야 오늘이 뜻깊은 뜻 있는 한가위 날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일까?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이 하지 말자. A라는 사람이 있어. 응? A라는 사람이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이한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명절은 가족, 친척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자,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때요? 지내는 날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A라는 사람이 혼자 있어, 혼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과연 한가위라고 하는 명절은
과연 즐거울까? 혹은 뜻깊을까? 아니면 외롭고 쓸쓸할까? 외롭고 쓸쓸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공감해보라고. 알겠어? 그치? 남들은 다 집에 모여가지고 저렇게 지내고 있는데 길거리에 나 혼자만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저 명절날에. 그러면 굉장히 어떻겠어? 그 사람은 쓸쓸하고 외롭겠지. 이 소리야 이게. 응? 그러니까 자 8월 지금 보름에 한가위를 맞이한 거야. 근데 님을 이미 내 옆에 있어서 임과 같이 한가위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뭐 한 거예요? 쓸쓸하고 외롭단 소리예요. 자 이제 쓴다. 화자의 외로움이 부각되는 거라고. 이거 이해 갔지? 화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부각되는 편이에요. 왜? 임 없이 한가위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 말즉슨 임에 다시 한번 부재를 인식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미 내 옆에 없음을 인식하는 표현이라고요. 자, 그래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문구가 요 두 번째 것이다.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9월, 10월 간다. 다 끝나가네. 9월, 10월. 9월, 10월 갑시다. 자, 9월이랑 10월 현대어풀이 한번 읽어보고 있어봐, 얘들아. 현대어풀이. 자, 이제 해볼게. 자, 9월 봅시다. 9월 9일에 약이라 먹놓은 황하 고지 안에 드니 셰셔 가만하게라. 자, 보겠습니다. 일단 9월 9일 동그라미 9월 이때가 또 세시풍속 중앙절이랍니다. 그러면 중앙절 9월 달쯤 되면 집에 국화꽃이 쫙 핀대요. 국화꽃. 그러면 이때 그 국화꽃을 꺾어가지고 뭘 해먹는데요? 국화전을 해먹나봐. 그러면 저 황하 있지, 황하. 황하에 동그라미 쳐야지. 이게 뭐야? 국화전이야. 이걸 약이라 해서 먹었대. 알겠니? 그러니까 뭐 건강에도 좋나봐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밑에 거. 요거 별표. 고지 안에 드니 세셔 가만하게라. 자, 현대어풀이 봐보세요. 꽃이 집안에 피니 초가가 고요하구나. 뭔 소리까?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자, 화자는 이 국화전을 붙여서 누구랑 같이 즐기고 싶겠어? 임이야. 맞아? 근데 집안에 국화꽃이 가득 폈는데도 불구하고 셋이여 가만하게라. 여기죠, 여기 이렇게 묶어봐. 초가가 우리 집이 고요하대. 임이랑 같이 이걸 즐겨하는데 집에 나밖에 없잖아.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고요하다는 거야. 그럼 똑같아, 얘들아. 이것도 화자의 뭐를 또 부각시키는 걸까? 맞아.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거야. 즉 임의 부재를 또 인식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초가가 고요하구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이 표현이 어려워요. 잘 봐봐. 10월달 점이여는 거는 잘게 썰은 거래. 바릇 요거 이제 동그라미 일단 쳐놔. 가릇 별표. 바릇 가호라. 겉거 바리신 후에 디니실 흥분이 없으셨다. 자, 현대어풀이 봐보세요. 10월에 잘게 썬 보리수 나무 같구나. 여러분들 보리수 나무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잘게 썰은 보리수 나무 같구나. 근데 이 나무를 꺾어버린 다음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왠지 한 분이 누굴 것 같아? 화자야, 임이야? 임이겠지. 자, 그러면 요 바릇 이제 써야지. 요거는 뭐야? 뭘 얘기하는 거야?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를 비유한 거야. 몇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겠죠? 아까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를 비유한 첫 번째가 뭐였어? 머리 빗는 갖다 버린 빛이었지 빛. 자 이게 두 번째 게 이제 바릇이라고 하는 보리수 나무입니다. 보리수 나무. 그러니까 잘게 썰었대 보리수 나무를. 이게 보통 약재예요 약재. 오케이? 근데 이거를 꺾어버렸는데 가지고 가 했는데 가지고 갔어? 가지고 가지 않았어?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야. 됐나? 그래서 요걸 통해서 얘는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를 비유한 두 번째 문구가 되는 거죠. 자 10월달 자 요것도 좀 써볼까 얘들아? 디니실 한 분이 없도다. 잠깐만. 디니실 한 분이 없도다. 그러면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탄식이래요. 화자의 탄식. 그러니까 뭐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우씨 뭐 이런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탄식입니다. 화자의 탄식, 안타까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자 마지막 우리 11월, 12월 갑니다. 마지막 11월, 12월. 자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현대어 풀이. 자 요거 하고 한번 끊고 갈게 얘들아. (11월) 달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딱 거의 두 개밖에 없고 12월이 되게 중요해요. 자 갑시다. 11월 봉당자리에 아의 한삼 두퍼 누워 슬흘 살아온겨 고운일 스시용 열셔. 자 우리 현대어 풀이 보자. 자 11월 봉당자리에 한삼 덮고 누워. 자 일단 봉당자리 동그라미. 이게 흙바닥이래요. 흙바닥. 흙바닥이니까 따뜻한 바닥이야? 차가운 바닥이야? 차가운 바닥이야. 그러니까 화자는 왜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그리고 한삼 두퍼 누워. 한삼이 뭐래요? 한삼? 그냥 얇은 이불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흙바닥에 이불 덮고 뒀다 이거야. 그리고 요거 체크. 요거 하나 체크. 슬흘 살아온dia. 요거 하나 별표. 이게 무슨 뜻이래요? 슬픈 일이로다. 왜 슬퍼요? 고운 일. 이게 뭐야? 내가 사랑하는 혹은 내 옆에 없는 임이야 임. 그치? 임과 나는 따로 같이 살고 있구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임과 나는 따로 살고 있으니까 기쁘다 슬프다 슬프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옆에 쓰세요. 화자의 감정이 또는 정서가 직설적으로 표출된 부분이에요. 자, 화자의 정서 또는 감정이 직설적으로 표출된 부분이 슬흘 살아온디어 요겁니다. 자, 요 딱 두 개 얘들아. 10월, 11월 달은 딱 두 개만 체크하면 돼. 마지막. 자, 잠깐만 봐봐. 이거 안 써도 되니까 봐봐. 소반이 나오거든. 저기 소반. 안 나온다. 자, 소반이 나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밥상이야. 밥상. 자,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밥상일 것 같아요? 임이겠죠? 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밥이 있고요. 젓가락이 나올 거야, 얘들아. 젓가락. 알겠지? 젓가락이 나올 거야. 그리고 손이야, 손. 우리 사람 손. 자, 손이 요렇게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봐봐. 12월 분디나무로 갖고 나을 반 잊져 나오라. 와, 표현 어렵습니다. 자, 현대어플이 봐봐. 12월 분지나무로, 분지나무 나무 종류 중요한 거 아니야. 12월 분지나무로 깎은 임께 차려올릴 소반 위에 젓가락 같구나. 딱 체크할 거 두 개. 첫 번째 반. 이게 무슨 반? 밥상. 한솥도시락. 그죠? 소반. 자, 그 다음에 잊져다오라. 저의 별표. 이 저가 뭐라고 얘들아? 무슨 가락? 젓가락이야.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여기 봐보자. 여기 봐보자. 니니 알피들어 어리오니 손이 가재다 무라 읍 노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옆에 현대어플이 봐봐. 이메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 젓가락과 밥을 넣은 밥상을 이메 앞에 가지런히 놨대. 근데 자 뭐라고 써 있어? 뭐가 가져간대? 뭐가 가져간대 얘들아? 손이 가져갔대. 알겠지? 자 손이 가져갔다는 거야. 그럼 여기 일단 손에다가 별표. 이 손이 뭔 줄 알아 얘들아? 손 밑에 글씨 쓸 수 있겠다. 요 밑에 딱 2개 쓸 거야. 이게 뭔 줄 알아? 화자는 결국 사랑을 이뤘을까 못 이뤘을까? 그냥 느낌상 임과 사랑을 못 이룬 거야. 그치? 그렇다고 나도 결혼을 해야지. 또는 연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결국 화자는 다른 사람과 뭐 한 거야?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연애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교과서적 해설은 뭐냐? 자 씁니다. 화자는 다른 사람과 사랑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화자는 다른 사람과 사랑을 했음을 또는 결혼으로 따지면 시집을 갔음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됐지? 결과적으로 손은 뭐니? 손은 뭐야? 다른 사람이야. 알겠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계속 고려가요 막 배우고 있잖아요. 고려가요는 자꾸 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 만나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뭐 했어요? 서경별곡 할 때 꽃 기억나? 다른 사람? 왜 이렇게 고려가요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온 줄 알아? 고려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결혼과 연애가 되게 자유분방했던 나라로 역사책에 기록돼 있어요. 알겠지? 심지어 우리 사회보다도 더 자유로웠대요. 특이하죠? 맞지? 그리고 고려가 망하고 등장한 게 어느 시대야? 조선이거든? 그럼 조선시대 때 중심 사상이 뭐니? 유교죠. 유학자들은 이거를 되게 뭐야? 유학자들은 이러한 자유분방한 연애 있지 이런 걸 어떻게 봤을까? 저속하다고 봤어. 이렇게 봤다고. 조선의 유학자들은. 알겠어? 그래서 조선부터는 남자 여자의 연애가 직접적으로 표출될까? 억압될까? 억압이 돼. 그래서 조선의 작품과는 되게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볼게. 손이 가져갔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화자는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간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이게 두 번째. 결국 화자와 임은 사랑을 뭐하지 못했다. 뭐 이루지 못했다. 또는 완성하지 못함. 써주면 돼요. 결국 자 화자와 임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됐지? 자 이게 손이 갖고 있는 의미다. 자 그러면 결국 요거 마지막입니다. 결국 이 젓가락은 뭘 비유한 거야?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를 비유한 거야. 이제 몇 번째야 얘들아?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빛.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였어요? 보리수나무. 그치? 세 번째는 뭐였어요? 젓가락. 됐어? 이거는 누구를 비유했다고? 화자. 그러면 임의 인품과 임의 외모를 비유한 거 두 개 아까 뭐였지? 등불, 그리고 무슨 꽃? 진달래꽃. 오케이? 우리가 수업을 딱 들었을 때 수업 들은 내용은 좀 알고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머릿속에 드는 건 여러분들 역할이에요. 근데 어쨌든 수업 시간 내에도 뭔가를 딱 뇌리에 박히고 가야 돼요. 몇 개라도. 됐지? 그래서 오늘은 임을 비유한 거, 화자를 비유한 거 정도는 딱 머릿속에 넣어버리고 가자고. 이해가니?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봤고 자, 오늘 문제 풀어줄 시간은 없기 때문에 숙제를 해줄 겁니다. 넘겨보세요. 다 풀지 마시고요. 좋은 문제만 제가 별표 치고 나머지 문제는 풀지 마. 별로 이상한 문제들 많아서 40페이지에 별표 친 것만 풀어오세요. 첫 번째 2번 별표. 다 했어요? 4번 별표.
자, 5번 별표. 자, 했죠? 7번 별표. 그 다음에 8번 별표. 9번 별표. 마지막 13번 별표. 아, 미안하다. 10번도 하나 하자. 10번. 10번도 별표. 오케이. 쉬세요.